일단 자료는 이렇게 3개 나갔거든요. 그래서 3개 나가서 이거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해 드려 15분 동안 세종고통사 한국사 관련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용욱 강사라고 하고요. 어, 이런 곳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강의를 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세종고를 제가 재작년하고 재재작년에 두각에서 이제 2년 동안 통사 한국사를 맡았었고요. 시간표는 현재 일요일 날 6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클리닉 날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간단하게 현재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종고 통합사의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경향성과 한국사, 그 다음에 1등급 대비 방안 이렇게 구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제 2월입니다. 겨울 방학이죠. 한참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제 곧 입학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3월에 마찬가지로 세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나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죠. 뭐 학기 중에 새로운 선생님 그다음 새로운 아이들을 막 동아리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들이 막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맞이합니다. 이제 첫 결과는 어떨까요? 구조적인 문제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보통 10명 중에 1명 이내 못 되면 9명은 대부분 다 1등급이 아니겠죠. 그럼 이제 대부분 다 후회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를 맞이하고 여름방학에 맞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주목하는 시기는 바로 2학기 때쯤이에요. 아이들이 항상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성적이 양극화되고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고요. 못하는 애들은 더 못하는 2학기 때 그런 모습이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은 중학교 때처럼 이제 공부를 하는 사회 역사 도덕을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는 습관이 아무래도 좀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2학기 때 이런 결과를 안 나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학기 중간고사에다가 첫 스타트에다가 정말 열심히 모든 힘을 다 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사 경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전교 2등과 전교 3등을 재작년에 이제 배출을 했던 강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사가 내신에서의 단위수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올해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상 통사 한국사가 통합사회가 국어, 수학, 영어하고 같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에서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바꿔서 하면은 국어 3등급과 통사 3등급이 똑같이 반영이 된다. 이거는 단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신에서의 단위수가 그만큼 높아지는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징을 좀 봐보시면은 통합사의 선생님 학교에서 들어가시는 드립니다. 통사는 선생님이 보통 한 분이 들어오시지 않고요. 3분 정도 들어오세요. 어떻게 진행되면 윤리, 지리, 일반사회. 특히 이제 고3 수업에 들어가시는 윤리 과목에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고1 수업에 한 타임 들어오시고 지리 선생님도 한 타임, 일반사회 한 타임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와 달리 사회가 아니라 이 세 과목 바꿔서 역사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통합사회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보통 세네 분이 들어오시는 경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과목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 고3 사탐 과목과의 연계성입니다. 이 연계성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앞에 있는 고3 과목과 사회가 연계가 된다는 점이에요. 바로 밑에 보시면 생활과 윤리, 세계지리, 생윤, 세지, 사문, 한지 그 다음에 2학기 때 정법, 생윤, 사문, 경제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하면 고1 때 배우는 과목이 고3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좀 어려워 보이는 단원 어디가 제일 어려워 보이시나요? 이 파트에서 네, 8단원의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6, 7, 8단원에 바로 통합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화법 파트와 경제 파트를 조금 주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와 보시면은 통합사의 이 특징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고1 때는 국영수가 학교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3 때는 학교 수업이 없습니다. 이 점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때 내신 통합사의 한국사 배운 걸 가지고 고3 때 수능을 쳐야 되는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해서 한 번 학점이 끝나면은 재수강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은 고1 내신 때 내신과 수능을 같이 갖고 가시는 것이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범위를 좁혀서 세종통합사에 대한 경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5개 중에 한 3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객관식은 총 21에서 24문항 90점이고 서답형은 4, 5문항에 1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사의 경향성은 고3 사탐과의 경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기고사의 출처는 세종고는 주로 학교 프린트입니다.
이게 좀 특징인데 여기서 나오는 학교 프린트는 교과서는 서브입니다. 메인이 바로 학교 프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3 사탐 과목과의 연계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고1 수준의 교과서를 뛰어넘어서 고3에 있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과 관련된 개념들이 이 학교 프린트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기출 분석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학교 프린트는 분명히 어디 있는 거냐면 수특이나 수원에 있을 거예요. 즉 앞에 있는 완자나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찾아봐도 아무리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고3 과목이거든요. 고3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특이나 수능 완성에서 나오고요. 91점에서 보통 어려울 때는 91점이고요. 조금 쉬울 때는 96점 선에서 1컷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2024년 이 세종고가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학기 기준에서 180명이면 1등급은 18명에서 20명. 즉 1등급에 이제 한 20명 정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변별력이 아니었던 문제들 좀 몇 가지 보여주면 22년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교과서 탐구 활동에 나오는 연계 문항이고 대부분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이거는 분석서 거기 앞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쇄가 좀 옅게 되어 있긴 했는데 내용적인 부분은 충분히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적중됐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윤리 문항인데요. 1학기 중간고사 파트에 나왔던 이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사실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 사상이 불교구나라는 거를 조금 추론해야 되는 문항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능형 문항입니다. 즉 교과서에 없는 외부 지문이며 이 세종고의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바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해당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점이 3.9점인데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웠던 친구.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전교 2등이었던 친구인데 이것도 가까스로 이제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고 학교 프린트입니다. 지금 여기 봐보시면은 여기 그냥 필기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고1 완자나 어디 뭐 1등급 만들기나 뭐 자습서 같은 데는 다 똑같이 있어요. 근데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여기 필기한 부분이 있죠. 이게 고3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못 알아보셨지만 여기 이런 단어들은 다 어디서 나오면 수능 특강에 나와요. 즉 학교 프린트의 필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필기에 나오는 과목, 필기를 정확하게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연계해가지고 문제까지 풀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이 세종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 파트입니다. 이 파트도 약간 이제 조금 세계지리에 해당이 되는 수능형 문항의 문제였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쉽게 나왔던 문제인데 학교 프린트는 이런 게 나옵니다. 즉 여기 있는 기후 그래프를 딱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이게 대체 무슨 기후냐? 라는 거를 맞추는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도 세계지리에 나오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변별력은 대부분은 한 60%에서 70%는 교과서에 나오고요. 30%에서 40%는 대부분 다 학교 프린트의 심화된 내용에서 나온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항, 적중시켰던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경제 문제입니다. 이것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 친구는 전교 2등이었던 친구인데도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계산된 부분은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산 실수가 조금 아이들의 변별력을 유발시키는 거였고 사실 이거는 다 계산을 할 때 숫자를 다 써놔요. 근데 여기 잘 봐보시면 기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억을 미지수로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기억보다 크면 기억보다 작으면 경우의 수를 잡아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일반적인 비교의 문항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8단원 경제 중에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실 수 있죠. 이거는 교과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수능형 문항입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 수업을 할 때요. 정확하게 비교의 원리까지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경제는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강의로 하는 것보다 1대1로 이렇게 봐줘야 돼요. 안 되는 친구들 있거든요. 이걸 무조건 봐줘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원리까지 정확하게 수능적인 부분까지 건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프린트 내용 정말 필기 꼼꼼히 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어디서 나올 건지에 대한 어떤 경향성이 딱 그 선생님께서 암시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낼 거다. 그러면 이부와 관련된 자료를 좀 꼼꼼히 봐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파트별 수능적 개념이 있습니다. 윤리와 지리와 일반사회가 각각의 파트별 수능적 개념을 좀 공부를 해두시는 걸 좋고요.
뒤에 이제 한국사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세종과 한국사는요. 좀 특징을 봐두시면 자,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올해 교육과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한국사는 한국사 1과 한국사 2, 즉 6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6개 단원 중에서 1, 2, 3, 4, 5, 6 단원 중에 우리나라 역사가 총 5,000년 역사예요. 반만년 역사 중에서 1단원과 2단원에 4,000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인 건 바로 뭐냐면 학교 수업할 때 실제로도 그래요. 중학교 때는 고려시대를 한 달 동안 공부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고려시대에 처음 딱 들어오자마자 고려가 건국했어요. 수업 끝날 때 고려가 망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뭐야? 이제 뭐 고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망했대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어려워. 이거 왜 그러냐면 구조적인 문제예요. 즉 고등학교 때 한국사는 바로 근현대사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양이 좀 많아요.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 좀 말씀드릴까요? 양이 너무 많아요. 1, 2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3, 4, 5, 6 여기 3, 4, 5, 6단원은 근현대사다 보니까 35, 36, 75년 약 역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연도문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2학기 때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단체가 이제 가장 대표로 세종고도 어려웠던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경향성입니다. 세종고를 좀 좁혀서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90점, 10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정교육과정은 시마스 올해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통사와 더불어 한국사는요. 작년까지 헤네메디 교과서를 썼어요. 그래서 기출이 조금 의미가 좀 옅어집니다. 왜 물어보면 교과서 위주로만 출제를 했거든요. 프린트가 따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신형 부분을 봤을 때 이 교과서를 점점 꼼꼼히 좀 보셔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컷은 보통 97에서 100점 정도. 안녕하세요. 97에서 100점. 이거는 강남 모든 8학군이 다 공통점인데 한국사는 한 개 틀리면 1등급이 날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굉장히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의미 있는 문항을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문항인데요. 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밀결사예요. 특징이요. 이거 어머님들도 잘 아실 수 있는데 이게 정답이 3번 아니면 4번인데 여기 봐보세요. 비밀결사인데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나오면 빨간색 키워드가 나오면 정답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비밀결사는 공표하지 않아요. 비밀결사는 공표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 전교 2등이었던 친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막 고민했던 친구였어요. 공표하지 않아요. 공표는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1930년 일제강점기 킬러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 제 교재하고 같이 좀 연결을 시켜서 비밀결사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리면서 연결을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 한국사의 순서 문제입니다. 이 세종고는 특이하게 이 가나다라마 이 순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요. 한국사가 조금 두드러지거든요. 이게 교과서를 기반으로 굉장히 마이너한 개념까지 같이 건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항 몇 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같이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좀 비슷한 문항 좀 갈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이게 애들이 굉장히 좀 버거워하는 문항이거든요. 이런 게 많아요. 되게 특이하게. 뒤에 봐보시면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괜찮아요. 한국사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숫자만 있거든요. 숫자를 가지고 이게 어디에 속하냐 이런 문제가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연도까지 좀 기본적인 흐름은 토대로 교과서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연표까지 같이 매치시킬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정리입니다. 한국사는요. 기본적으로 흐름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요. 제가 하나만 좀 시간이 없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휘문고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학 선생님께서 한국사 교과서 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하얀 거 빼놓고는 다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얀 거 빼놓고 다 외우라는 얘기는 뭐야? 검은 글자는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애 영상으로 들었던 친구가 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하나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하얀 거 빼놓고 다 외웠어요. 모든 줄을요. 근데 그 친구 몇 점 나왔냐? 64점 나왔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자기가 뭘 뜻하는지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한 거예요. 재정일치. 근데 재정일치가 물어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정치와 제사가 일치한다 이거거든요. 그냥 모르고 자기 뭘 외우는지 모르기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사는요. 흐름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으로 모든 공부 방법에 교과서의 모든 부분을 암기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려요. 그리고 숫자 암기까지 연표까지 들어가시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 수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은요. 일단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이 있어요. 지각이나 결석을 하면요. 3,000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과제 안 하면 5,000원을 받아요. 테스트 통과를 못하면 10,000원을 받아요. 이거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애들요. 벌금 안 내려고 공부해요. 벌금 안 내려고 미친듯이 테스트 통과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이 벌금을 걷어서
마지막에 종강 파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에 보시면 제 수업과 관련된 얘기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요.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하시는 제 수업을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수업 봐보시면은 여기 프로세스는 여기 제 얼굴 그려져 있는 이거와 관련된 두 번째 장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기본적인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시그니처 콘텐츠 좀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은 현강 수업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암기 단계의 줌 수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밑에 봐보시면은 이 줌 수업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총 교재는 6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거는 이 통합사회 내신 분석서를 어머님들께 사회문화 과목을 같이 세종고 3개년 기출과 더불어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와보시면 일단 학원에 와서 서술형 점검과 서술형 점검을 와서 합니다. 내신이 아무래도 서술형이 좀 이제 비중이 늘어나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수업을 1시간, 2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이 시그니처 컨텐츠예요. 제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세종고 재작년부터 강의를 하면서 3개년 기출의 모든 선지를 다 분석했습니다. 1, 2, 3, 4, 5를 다 OX 퀴즈로 만들었어요. 제가 거기 안에 넣어드렸을 거예요. 스텝 1에 같이 이걸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아이들의 테스트를 같이 치고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거든요. 이걸 토대로 같이 테스트 통과를 하고 미통과한 사람은 준 보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물은 이렇게 총 3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물은요. 그 다음에 새벽에 줌 클리닉입니다. 아직 확실한 요일은 안 잡혀 있지만 제 수업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화요일 정도,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줌 클리닉을 밤 11시부터 12시 20분, 자정 20분 넘어서까지 내신 분석서 풀이, 즉 본교재 말고 이 풀이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테스트 미통과한 친구 같은 경우는 80점 미만 친구는 보충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분석서는 총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OX 퀴즈, 그 다음에 제가 풀었던 기출문제에 대한 첨삭지, 그 다음 교사형 교과서, 서술형 예상집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단원별로 다 진행이 될 거예요. 통합사회하고 한국사 엄청 양이 많겠죠, 자료. 그래서 이거를 매주 풀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캡처를 해서 여기 넣어드렸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세종고가 이렇게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모든 교과서 하얀 거 빼놓고는 다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다 어떻게 했냐면은 내용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찾아내게끔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술형 자료집이고요. 디테일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를 전송하고요. 직접 보강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세부 사항은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강사 평가가 4.5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장학금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쫙 풀이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 수업 들었을 때 전 과목 전교 1등이었던 친구가 너서 왜 들었니? 뭐 이런 얘기를 같이 이제 내 수업 보면 수능 특강 문제까지 뽑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변별력이에요. 고3, 4탐 과목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과목 전교 2등이었던 친구도 똑같이 바로 고 2, 3, 4탐 과목에서 경향성이 있다. 이 얘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표는 일요일 날 6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디테일한 학원이나 혹은 제 이 번호로 알려주시면은 친절하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고 통합사 양국사 강사 이용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